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오늘은 컴포지션 설정 및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시키시고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판을 생성해야 되는데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그 작업판을 컴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컴포지션을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상단 메뉴에 뉴 컴포지션이랑 프로젝트 패널 하단에 있는 이 뉴 컴포지션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을 두 개를 눌러서 세팅하는 방법. 두 번째는 프로젝트 패널 안에 있는 소스를 이 프로젝트 패널 하단에 있는 아이콘 또는 타임라인 패널에 떨궈 가지고 자동 생성하는 방식,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식인 컴포지션을 먼저 만드는 방법을 해볼게요. 메뉴에 컴포지션, 뉴 컴포지션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프로젝트 패널 하단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셔도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누르시면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창이 하나 뜹니다. 거기에 1920, 1080 뭐 이렇게 돼 있죠. 풀 HD인데 4K나 뭐 그 이상 갈 거 아니면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1920, 1080으로 놔두고 시작할게요. 밑에 프레임 레이트라고 있는데 영화 프레임에 맞게 23.976 선택할게요. 영화 프레임이 24프레임인데 24프레임이 실제로는 23.976이에요. 그래서 24프레임이지만 24를 선택하지 마시고 23.976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컴포지션의 시간의 얘기예요. 타임라인 패널 아래에다가 컴포지션을 놔두고 나면 작업할 수 있는 작업판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작업판의 시간이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무한으로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20초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20초로 만들었는데 뭐 30초, 40초 되면 어떡하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컴포지션 세팅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컴포지션이라고 하나가 생겼어요. 컴프, 그죠? 그리고 타임라인 패널에도 하나가 생겼죠. 이게 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집어넣고 동작을 시키면 되겠죠. 그럼 얘를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고 나서 이번에는 파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패널에 소스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했죠. 집어넣는 방법은 우리가 폴더에서 소스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프로젝트 패널에 떨굴 수도 있지만 더블 클릭을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프로젝트 패널 여기를 마우스 커서 있는 쪽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미지 불러올 수 있는 폴더가 하나 생깁니다. 불러올 소스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하면 공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지금은 컴포지션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를 여기 뉴 여기다 떨궈도 되고 타임라인 패널에 떨궈도 되고 둘 중 아무데나 떨궈도 자동으로 이 공에 맞는 컴포지션이 생겨요. 하나 생겼죠? 컴포지션. 둘 중에 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것도 수정하려면 이 이미 생성된 컴포지션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컴포지션 세팅 여기서 1920, 1080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 23.976 확인하시고 뭐 듀레이션은 30초로 하던 10초로 하던 상관없습니다. 그건 본인 편하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가 기본 컴포지션 세팅이에요. 여기 보면 패널에 공이 보이죠? 컴포지션 패널은 모니터링 기능도 하지만 작업한 기능도 한다고 했어요. 클릭해서 이 소스를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처음으로 만들고 그리고 기본 단축키를 몇 개 알려드릴게요. 타임라인 패널에 보면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이게 Current Time Indicator예요. 정확한 위치를 자르고 붙이고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Current Indicator를 한 프레임씩 이동시킬 때
프리미어 프로는 그냥 화살표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됐어요. 근데 애프터 이펙트는 화살표가 아니라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입니다. 페이지 다운을 하면 페이지 다운이 앞쪽으로 한 프레임 이동, 페이지 업이 뒤로 한 프레임 이동,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10프레임이 이동합니다. 10프레임 앞으로, 10프레임 앞으로. 페이지 업을 누르면 Shift 누른 상태로 페이지 업을 누르면 뒤로 10프레임, 뒤로 10프레임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도 스페이스바가 먹힙니다. 이렇게 실행시키는 거 움직여지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녹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녹색으로 표시돼 있으면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실시간으로 돼요. 근데 나중에 작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작업량이 많아지면 이펙트들을 넣고 하면은 이 초록색이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실시간 재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키패드에 0번을 누르시면 이 초록색 영역이 비어있는 영역이 초록색으로 다 채워지고 그 다음에 실시간 재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0번이 램 프리뷰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별다른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되고요. 나중에 작업량이 많아지면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서 0번 키를 눌러서 한다. 뭐 그 정도만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실제로 할 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애프터 이펙트는 모션 그래픽이라던가 CG 이펙트 이런 것들이 메인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션 잡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인데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니까 만화 같지만 만화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은 동작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동작을 잡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키프레임이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어를 보면 이 소스 레이어를 보면 밑에 이 화살표 옆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누르면 밑으로 펼쳐지거든요. 누르시고 그럼 트랜스폼이라고 있죠. 동작과 관련된 뭔가 항목이 있어요. 이것도 다시 한번 누르시면 펼쳐집니다. 이렇게 되면 앵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페시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포지션, 위치. 그래서 이 수치값을 바꿔보면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스케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로테이션, 로테이션은 회전에 대한 걸 담당합니다. 그리고 오페시티는 투명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0에 놔두면 안 보이고 100에 놔두면 보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기본적인 키프레임을 잡아볼게요. 근데 지금 보면 로테이션 돌릴 때 회전하는 게 이상하죠? 그죠? 왜냐면 회전이나 이런 것들은 뭘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이 중심 값 있잖아요. 이 표시 있잖아요. 이게 앵커 포인트인데 이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전을 하라고 하면 이 공이 레이어가 자신이 어디가 중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이 공의 중앙에서 회전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이 앵커 포인트를 공의 중앙으로 이동시켜 주셔야 돼요. 이동시키는 방법은 여기 앵커 포인트를 수치를 바꿀 수도 있고 마우스로 옮기시고 싶으시면 상단에 툴박스에 보시면 여기 펜 비하인드라고 해서 앵커 포인트라고 써져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클릭하시고 그러면 커서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커서 밑에 무슨 표시가 생겨요. 이 상태에서 앵커를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놔둡니다. 그러면 앵커가 이동이 돼요. 그리고 다시 셀렉션 툴 바꾸면 회전시켰을 때 이제는 방금 바뀐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회전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좀 자연스러워졌죠?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0초에서 포지션을 위에 이쪽 상단 왼쪽으로 옮겨 볼게요. 포지션 이 수치값을 옮겨도 되고 아니면 이 작업판에서 컴포지션 창에서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옮기셔도 됩니다. 일단 얘를 이렇게 옮겨 볼게요. 자리 잡고 이 포지션 옆에 보면 뭔가 눌러지는 아이콘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녀석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타임라인에 다이아몬드 같은 게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수치값을 이 프레임에 고정시키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다이아몬드가 생겼죠. 이 다이아몬드는 지금 포지션, 이 수치값을 0초에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5초로 한번 가볼게요. 인디케이터를 5초로 옮겨 보시고요. 포지션 값을 여기 포지션의 앞에 게 X거든요. X, Y. X축, Y축은 여기 0,0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20, 108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픽셀이 X값이 0에서 이쪽 1920, Y축은 0에서 1080이에요. 그래서 X값을 옮겨볼게요. X값을 옮기는 방법은 여기 X, 이번엔 수치값으로 옮겨볼게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해볼게요. 옆으로 우측으로 이동시켜 보시면 수치값이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이아몬드가 하나 더 찍혔죠.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한번 활성화시키고 나면 다른 위치에서 수치값이 바뀔 때마다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잡혀요. 그래서 아까 0초에서 이 왼쪽에 우리가 위치 키프레임을 하나 잡았잖아요. 5초의 키프레임을 잡았으니까 요게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뭔가 쭉 이어져 있는 선 같은 게 보이죠?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여기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키프레임이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럼 5초에 여기 잡혀 있고 그 이상은 없으니까 멈춰 있죠. 그죠? 그 뒤에는 키프레임 잡혀 있는 게 없으니까 5초에 멈춰 있는 거예요. 프레임을 나중에 여러 개 잡아 놓으면 이 인디케이터로 매번 이게 갖다 놓기가 어렵거든요. 정확히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단축키를 하나 더 해볼게요. 키프레임 단축키. 다음 키프레임으로 라고 하는 명령어가 K예요. 단축키가. K 누르면 이렇게 다음 키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이전 키프레임은 J. JK. J는 이전, K는 다음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를 하신 분들 보면은 각각의 클립들 끝에 인디케이터가 걸리게 하기 위해서, 스냅을 걸리기 위해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인디케이터를 움직이면 스냅이 잡혔었어요. 그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도 똑같이 이거 움직일 때 이 Shift를 누른 상태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딱딱 걸려요. 딱 해보세요. Shift 누른 상태로 스냅 거리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스냅을 걸고 싶으면 Shift를 누른다 라는 거. 네, 이렇게 됐고 다시 0초로 가볼게요. 이번엔 스케일을 한번 조절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또 키프레임을 한번 활성화 시킵니다. 클릭해서 생겼죠? 5초로 갑니다. 다음 키프레임으로 이동은 단축키 K라고 했습니다. K 하면 5초로 왔죠?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200으로 키워볼게요. 여기는 수치를 집어넣고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엔터. 그러면 200으로 커졌죠. 그죠? 다시 J 눌러가지고 이전 키프레임으로 가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스케일이 2배만큼 커져야 돼요. 커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5초 이후에는 키프레임 잡혀있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쭉 이어지는 거죠. 다시 J 눌러가지고 처음으로 오시고, 이번 로테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로테이션도 0초에서 키프레임을 한번 잡아볼게요. 잡고, 그리고 K를 눌러서 5초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수치에다가 360을 한번 쳐볼게요. 엔터를 치면 한 바퀴 도는 거겠죠? 왼쪽에서 오른쪽 올 때 한 바퀴가 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J를 눌러서 다시 이전 키프레임으로 가시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보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 있는 거 보이시죠? 한 바퀴가 돌아가고 멈추겠죠. 네. 다시 J 처음 프레임으로 오시고, 이번에 오페시티를 한번 해볼게요. 오페시티를 활성화시킵니다. 근데 지금 100으로 돼 있잖아요. 안 보이다가 보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100% 돼 있는 걸 0으로 바꿀게요. 0으로 엔터 치시고 0 엔터. 그러면 지금 공이 없어졌죠? K를 눌러서 5초로 갑니다. 오페시티를 100으로 올립니다. 이건 드래그해서 올려도 되고 100 수치를 친 다음에 엔터를 쳐도 됩니다. 그리고 J를 다시 누릅니다. 0초로 온 거예요. 0초로 다시 오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그리고 이동하면서 스케일은 2배로 커지고 회전은 한 바퀴를 하고 안 보이다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4개를 다 집어넣습니다. 키프레임 4개를 다 걸었고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보이시죠? 크기 커지면서 회전하고 안 보이다 보이는 거. 그리고 5초 이후에는 키프레임 잡혀 있는 게 없으니까 5초 상태에서 그대로 쭉 유지. 이게 키프레임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동작이 보면 되게 균일하게 이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실제 같지 않게 되게 좀 멋없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강좌에서 예제랑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